본인이 세 가지에 빠져 있었대요. 첫 번째가 SF 소설,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바다. 근데 이 SF 소설과 과학과 바다 이거 조합하면 아바타인 것 같지 않아요? 네. 재밌잖아요. 헐리우드의 어떤 VFX의 손막 거장들이 생성형 AI의 이사회 멤버로 들어간 건데 5년 뒤, 10년 뒤에는 생성형 AI가 그 인간의 깊은 감정까지 또 건드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인간에 대한 깊은 감정은 인간이 써야지. 감정을 건드리는 글은 인류의 마지막 역할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역할이 아니야? 안녕하세요. 컨텐츠 산업의 스토리를 디깅하는 노가영의 인더스토리입니다. CGV, CJ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KT, SK텔레콤에서 회사원 생활을 좀 길게 20년 정도 했고요. 극장, PC, IPTV, 그리고 모바일 스트리밍까지 굉장히 다양한 플랫폼에서 컨텐츠 전략을 좀 일관되게 해왔던 거죠. 자연스럽게 좀 산업 전문가로 성장을 한 것 같아요. 인더스토리라는 채널에서는 전 세계의 모든 컨텐츠들의 어떤 뒷얘기도 좀 파보고 또 이제 제 전문 분야이기도 한 산업에서의 수치들을 좀 뽑아가지고 디깅해보는 채널이 될 것 같습니다. 아바타 1, 2, 3까지 2009년부터 2025년까지 15년 정도가 흘렀거든요. 그 사이 근데 우리 인류 역사상 정말 중요한 변곡점인 AI를 저희가 탁 마주했잖아요. 보면 우리가 생성형 AI를 시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그냥 발전된 기술 수준으로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이제는 몇 분 만에 그럴싸할 정도의 영상을 뽑아내는 시대가 됐으니까 그러면 지금 이 거장 제임스 카메론은 지금의 시대적인 변화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을까? 본인의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오늘 조금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제임스 카메론 딱 하면 어떤 작품 제일 먼저 생각나세요? 사실 아바타 말고는 잘 모르죠. 저는 타이타닉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대에 따라서 떠오르는 작품이 다를 것 같아요. 91년에 터미네이터 2, 97년에 타이타닉, 그리고 이제 2009년에 이 아바타 1. 이 세 가지 작품이 그 당대의 영화 기술의 판도를 확 바꾼 작품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기술 영화를 좀 이야기를 한번 해보자면 터미네이터 2는 유튜브에서 짤들은 보셨을 것 같은데 그 물처럼 흐르는 금속 인간 막 이런 게 나와요. 티천이라고 하는 건데 그 전까지 영화의 어떤 화면 안에 컴퓨터 그래픽을 좀 붙여놓은 느낌이라고 한다면 이 작품에서는 이 CG와 실사가 완전히 그냥 딱 붙는 그런 어떤 느낌이 대중적으로 전달이 된 작품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97년의 타이타닉 2 같은 경우는 세트 자체가 초현실적이에요. 초현실적인 세트에다가 이제 미니어처 그리고 이제 컴퓨터 그래픽까지 각각의 영역에서 피치를 쫙 이렇게 올리면서 약간 융합된 그런 작품. 2009년에 이제 아바타는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CG판에 금기되는 조항이 있었거든요. 뭐냐면 한 화면에 실제 사람과 디지털 캐릭터를 같이 담지 않는 거예요. 그 당시 어떤 기술 수준으로는 조금 조악해 보였던 거죠. 그런데 이제 아바타 1 보시면 나비족 여전사가 인간 잭설리를 구하는 장면에서 한 화면에 담기고 서로 이렇게 터치하잖아요. 그 순간에 그 당시의 어떤 CG판의 금기가 그냥 확 멋지게 깨지는 그런 의미가 있는 작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임스 카메론 감독한테 기술은 뭘까라고 좀 생각을 해보자면 본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더 진짜처럼 현실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어떤 뼈와 혼을 갈아 넣는 수단으로서의 기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산업에서 제임스 카메론을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영화판은 기술 혁신가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상은 기술을 지배하는 거대한 스토리텔러 이런 느낌에 가까울 것 같아요. 피디님들 아시겠지만 몇 주 동안 지금 이 할아버지한테 너무 많이 지금 빠져 있었잖아요. 막 인스타부터 시작해서 유튜브의 모든 알고리즘이 지금 제임스 카메론을 지금 돌아가고 있는데 어린 때, 그러니까 30대 초반일 때 영상들까지 저한테 좀 푸시가 되더라고요. 본인이 세 가지에 빠져 있었대요. 첫 번째가 SF 소설, 그 다음에 과학, 그 다음에 바다. 이 세 가지 이야기를 계속해요. 근데 이 SF 소설과 과학과 바다 이거 조합하면 아바타인 것 같지 않아요? 네. 본인의 어떤 미친 상상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그림을 계속 그렸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제임스 카메론이 그림을 잘 그리는 건 되게 알려져 있는 이야기예요. 디카프리오가 스케치하는 케이트 윈슬 이렇게 누워 있고 막 이렇게 스케치하는 영상이 있는데 실제로 그거 제임스 카메론의 본인의 드로잉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실은 그림을 굉장히 잘 그리는 사람이고 제임스 카메론의 어릴 적 이야기를 저는 왜 했냐면요.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내가 이걸 할 수 있어 없어는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그냥 딱 찍어놔. 딱 찍어 놓고 진짜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 그 시간을 가리지 않고 무작정 그냥 돌진하는 것 같거든요. 업계에서 실은 과하다라고 했던 거가 아바타 1과 2의 그 개봉 시점이거든요. 기술이 진화될 때까지 기다렸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제임스 카메론이 아서 클라크의 법칙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서 클라크는 이제 영국의 되게 굉장히 유명한 미래학자이면서 SF 소설가인데 기술이 너무 발전하면 임계점을 넘어가면 마술과 구분하기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컴퓨터 그래픽인지 인지하지 못하고 탄두라 행성을 보는 것처럼 티탄이 진짜 막 육체 인간처럼 보이는 거, 타이타닉 호가 내 앞에서 진짜로 침몰하는 것처럼 보이는 정도가 되는 거라는 거죠. 기술이 충분히 마술처럼 작동을 해버려야지, 그 정도의 궤도에 올라와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관객은 그 영화의 장면을 현실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술을 기술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로 컴퓨터 그래픽의 진심인 거고, 그 이유는 관객이 내가 하는 이야기를 현실처럼 기술인지 모르게 느끼게 하기 위한 어떤 수단이라는 거고요. 그의 어떤 행보를 보면 인류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최고로 아름다운 이야기를 가장 극단적인 체험으로 우리 인류한테 전달해 줄 거야. 이런 어떤 거장의 느낌이 나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이제 최근에 어떤 좀 흥미로운 포인트가 있었냐면 스테빌리티 A라는 어떤 이 기업의 보딩 멤버 이제 이사회에 합류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회사는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스테이블 디퓨전이라는 이미지 생성 모델로 이제 유명한 회사입니다. VFX의 거장이죠. 랍 레가토라는 VFX 디렉터가 있는데 이분마저도 스테빌리티 AI 이사회에 합류를 하거든요. 재밌잖아요. 헐리우드의 어떤 VFX 선막 거장들이 생성형 AI의 이사회 멤버로 들어간 건데, 그의 속마음은 솔직히 모르지만 이제 공식적인 인터뷰를 보면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컨텐츠 산업의 넥스트 웨이브는 생성형 AI와 CG의 교차점이다. 우리는 이 둘의 교차점으로 새로운 스토리텔링으로 구현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이렇게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꼭 그 스테이블 디퓨전뿐만이 아니라 생성형 AI 이미지나 영상을 뽑아내는 이 기업들이 궁극적으로 가야 할 어떤 지향점은 결국에는 이 현실보다 더 현실 같은 영상들을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 그게 제임스 카메론이나 VFX 디렉터 같은 이런 분들의 기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철학과 딱 맞아 떨어지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이 스테빌리티 AI CEO가 이 둘을 모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제임스 카메론을 따라잡기 위해서, 따라잡는다는 표현을 쓰더라고. 이 글을 따라잡기 위해서 뒤에서 계속 뛰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양쪽의 어떤 니즈가 잘 맞아 떨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임스 카메론 입장에서는 미래의 어떤 흐름을 제어할 수 있는 역할에 본인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그냥 상식적으로 아바타 4하고 5에 제작 라인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약간 이런 게 저희는 좀 궁금한 것 같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제임스 카메론은 명쾌한 것 같아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직원들 감축 없이가 좀 핵심인 것 같은데, 직원들 감축 없이 AI를 VFX 워크플로우와 그 다음에 제작 파이프라인에 통합해서 제작비를 낮추는 게 목표야. 약간 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결국에 그한테, 제임스 카메론한테 생성형 AI는 이 매번 압도적인 스토리로 세상을 놀래키고, 그리고 동시에 극장산업 생태계를 지속 가능하게 하기 위한 비용을 낮추는 구도로 작동하기 위한 수단? 이 두 가지가 목적이 있지 않을까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결국 AI를 쓰게 되면 인건비가 감소하는 건 당연한 수순입니다. 근데 이제 컨텐츠에서 비용을 낮추는 건 굉장히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인력을 컷오프 시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제작 기간, 프리 기간, 프로덕션, 그 다음에 포스트 프로덕션의 기간을 단축하는 거. 그러면 실은 인력들은 더 많은 컨텐츠를 투입될 수 있는 거고, 그 듄 이야기를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아바타를 항상 듄이랑 같은 어떤 그 경지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는 아바타나 듄 같은 이 거대한 어떤 레전드한 프로젝트를 계속 관객들한테 우리가 보여줄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이게 아바타나 듄 같은 레전드한 프로젝트를 계속 우리가 관객들한테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제작비 절감에 대한 이슈를 창작자들이 해야 되고, 그 중에 하나의 방법 자체가 이 AI를 기존에 쓰던 어떤 워크플로우랑 제작 파이프라인이나 결합시키는 거, 좀 그런 생각들을 고민들을 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2023년 이제 헐리우드 작가 파업할 때, 그 작가 파업의 어떤 본질 자체가 생성형 AI 때문에 이제 일어난 파업이었잖아요. 이 스크립트, 영화 시나리오를 AI가 썼냐 인간이 썼냐가 중요한 게 아니다. 결국에 중요한 거는 좋은 스토리가 중요한 거다. 인간의 깊은 본질, 사랑이라든지 증오, 갈망, 두려움, 이런 어떤 인간의 본질은 그래도 인간이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거는 못 뽑을 거야, AI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5년 뒤, 10년 뒤에는 생성형 AI가 그 인간의 깊은 감정까지 또 건드릴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인간에 대한 깊은 감정은 인간이 써야지. 이 감정을 건드리는 글은 그래도 인류의 마지막 역할로 우리가 끝까지 붙잡아야 되는 역할이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저는 조금 해석을 했었던 것 같아요. AI가 힘쓰는 시대가 언젠가는 올 거잖아요. 그때가 되면 휴먼 오리지널리티 딱지가 붙는다고 해야 되나요? 맞아요. 그게 저는 휴먼 오리지널리티가 모두의 휴먼한테 해당될 것 같지는 않고요. 왜냐하면 일단은 휴먼이 들어가면 제작비는 상승하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어떤 브랜드가 있는 창작자들이 이거는 내가 직접 기획했어. 브랜드가 태그가 붙어있던 작품들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 것 같아요. 화사하고 박정민 씨 그 청룡영화제 난리 났잖아요. 거기에는 화사 씨가 파수부 때부터 박정민 씨 배우의 팬이었고 이 뮤직비디오도 기획사가 섭외하는 게 아니라 본인이 손편지를 썼다고 예능에서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전달하고 박정민 씨가 그거를 이제 뮤직비디오 섭외가 되고 거기에서 그 둘의 서사가 뚝 끊겼는데 갑자기 청룡에서 탁 만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서사랑 같이 우리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이게 이런 거는 생성형 AI가 얼마나 많이 발전을 하더라도 이 서사의 맥락까지 전달을 못하는 거잖아요. 컨텐츠 그 바깥의 이야기를. 그래서 결국에는 실은 휴먼 오리지널리티라고 이제 피디님처럼 그렇게 표현해도 될 것 같고 컨텐츠 안에 그 서사, 히든 서사에 대해서는 5년, 10년, 15년이 돼도 이거는 따라올 수 없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래서 좀 연결돼서 이야기를 해보자면 뭐 당연히 이제 아바타 3 불가제가 꽤 돈을 벌 거야. 그런데 나한테는 이 프로핏 마진이 중요해라고 이 마진의 사이즈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이익이 이 세계관을 계속 유인할 수 있는 포인트가 돼. 약간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까지 제임스 카메론 이야기하다 보니까 전 세계 많은 매체, 뭐 미디어 이제 기자들이 그럼 얼마나 벌어야 돼? 1빌리언 해야 되나? 1빌리언 그 이상 해야 되나? 약간 이런 어떤 설왕설래들이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들은 실은 그냥 지나갔을 것 같은데 저한테 딱 꽂힌 부분은 뭐였었냐면 이 자신감인데 아바타는 전 세계 관객들한테 작은 인디펜던트 영화랑 똑같은 티켓 프라이스로 화려한 어떤 대형 연회를 제공하는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무슨 이야기냐면 한 5억 10억짜리 인디펜던트 영화나 그 다음에 뭐 30억짜리 영화, 40억짜리 영화 그 다음에 아바타나 듄 같은 3천억, 4천억짜리 영화까지 극장 티켓 가격은 똑같잖아요. 저희가 한국은 이제 15,000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다 보니까 나는 전 세계 관객들한테 작은 인디펜던트 영화랑 똑같은 가격으로 대형 연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많이 벌어야 돼. 이런 이야기를 호소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컨텐츠 산업 이야기를 할 때 자주 하는 이야기인데 그로시암의 법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화폐 가치, 재화 가치가 똑같은 주화가 두 개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는 낡은 동전이야. 하나는 근데 새 동전이야. 근데 화폐 가치는 똑같잖아요. 그러면 약간 사람의 심리상 어떻게 되냐면 집에 그 새 동전을 아껴둬요. 그 다음에 약간 헌 동전과 지폐를 많이 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이 악화, 낡은 동전과 주화들만 계속 유통이 되고 새 동전은 집에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악화가 이 양화를 구축한다. 그 몰아낸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런데 그레시아문 법칙 이야기를 왜 하냐면 컨텐츠 산업은 이 그레시아문 법칙과 완전히 정반대로 돌아가요. 컨텐츠라는 건 양자택일이거든요. 24시간이 한정된 시간이고 내가 쓸 수 있는 돈도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취사 선택이고 기회비용의 게임이에요. 돈은 내가 낡은 동전, 새 동전을 같이 쥐고 있을 수 있지만 시간도 한정되어 있고 내가 컨텐츠를 쓸 수 있는 돈도 한정이 되다 보니까 양자택일의 게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같은 가격이라면 같은 2시간을 쓰는 거라면 되도록이면 좋은 컨텐츠를 싼 가격에 보고 싶은 게 이제 인간의 심리라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좋은 작품은 계속 살아남고 나쁜 작품은 자연스럽게 이제 시장에서 이제 도태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창작자가 결국 싸워야 할 이 대상 자체는 시장이 아니라 끊임없이 더 좋은 작품들과 싸운다라는 거죠. 아바타는 진짜 한 땀 한 땀 장인의 정신으로 천문학적인 돈과 시간과 에너지와 집단 지선이 직결된 작품이잖아요. 그런데 실은 티켓 가격은 이제 15,000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나 프로핏 마진이 높아야 돼. 약간 이런 이야기를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물론 제작비를 많이 썼다라고 해서 그게 관객들의 만족도랑 정비를 하는 거는 물론 아니지만 이 다시는 나오기 어려운 정말 미친 효율을 선사하는 작품이 아닐까라고 좀 기대를 해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아바타는 그냥 극장 체험을 위해 설계된 영화라는 데는 이견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저희가 이 러닝타임이 꽤 길잖아요. 3시간만큼은 우리가 유튜브나 넷플릭스 딱 끊고 나를 둘러싼 모든 자율권을 그냥 포기하는 거죠. 내 자율권을 포기하고 그냥 오직 시네마만을 위한 이 폐쇄적인 공간이 들어가서 한번 진짜 마음을 열어놓고 아바타 3를 좀 즐겨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이제 데이터 보면서 제가 알게 된 게 저도 깜짝 놀랐던 게 아바타 1, 2가 한국 시장이랑 다르게 미국 수익의 70~80%가 이 특별관에서 나온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을 제외한 이 인터내셔널에서는 한 3분의 2 정도가 이 특별관, 프리미엄관에서 나온다라고 하니까 진짜 한 번 정도 좀 극장 체험을 위해 설계된 영화를 저희가 마음을 열고 한번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극단적이긴 하지만 아바타 3를 정말 그 AI 시대의 피로회복제 이런 느낌으로 한번 즐겨볼 준비가 되어 있었으면 좋겠어요. 2022년에 아바타 2가 이제 12월 14일 날 개봉했는데 2주 동안 얼마 했을 것 같아요? 아바타 2 무리 길이? 사회대상 한 400만? 750만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귀멸의 칼날이 565만이거든? 그러면서 좀비딸을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아바타 2의 무르 길보다 못해도 실은 저는 랭킹은 바뀔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뭐 이변수는 있죠. 그냥 2022년보다 극장 산업이 이렇게 쪼그라들었어. 약간 이렇게 하면 실은 할 말은 없는데 랭킹 1, 2가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봅니다. 네.